주역이란 무엇인가? 주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초기 주역은 점치는 책이었다. 그러나 주역은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신의 뜻을 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경험이 집적된 것이다. 중국의 상고시대에는 생산력 수준이 낮고 인간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인간은 자기 운명을 주재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신의 뜻으로 돌리곤 했다. 사람들은 초인적 능력을 지닌 존재가 인간의 길흉 화복을 결정한다고 여김으로써 초인적 의지와 역량을 인격화해서 상제라 불렀다. 이것이 신이다. 신이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재한다고 여겼기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신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위배하지 않으려고 했다. 신의 뜻을 찾았다. 이것이 점을 치는 것이다. 점을 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시초로서 배열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와 보호를 얻어 이를 근거로 신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을 점이라고 한다. 이것은 시초를 신초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다른 방법은 불로 거북이 등껍질과 동물의 뼈를 구운 다음에 거기 나타난 무늬의 형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을 복이라고 했다. 이 또한 거북이 등껍질과 동물의 뼈를 신물이라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 과연 숫자와 부호, 갈라진 무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단지 점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감수성에 근거했다.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어 주역이 된 것이다. 주역의 전통 속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다. 한때까지 전해져 온 것으로 중요한 역전으로는 10가지가 있다. 단사상전, 단사하전, 상사상전, 상사하전, 문헌전, 계사상전, 계사하전, 설괴전, 서괴전, 잡괴전이다. 이것이 십익이다. 익이란 새의 날개를 의미한다. 역경을 이해하는데 참고서를 의미한다. 때문에 한대 이후의 주역은 주역의 원본인 역경은 물론 역전십익을 포함했다. 한대 이후에는 주역에 대한 연구가 깊어졌다. 역경뿐 아니라 역전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주역의 점치는 방법과 그 속의 도리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주역의 문구에 대한 훈고와 고증을 통해 인간사의 변화와 우주를 설명하였는데 이것이 문예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2000년 동안 주역에 관한 연구 저작은 3000종을 넘어 방대한 하나의 학술 영역이 되었다. 이것이 역학이다. 역경의 내용과 성격. 역경은 중국 고대의 전적 가운데 하나로 약 2000년에 달하는 경학시대 동안 경서 가운데 으뜸 가는 위치였다. 지식인들도 역경의 가치를 중요시하였고 한때부터 역경을 연구한 저작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역사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 역경은 어떤 책인가? 원래 주역이라 불렀고 좌전이나 주례에서도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의 책을 경이라고 하여 중요성을 나타낸 것은 대략 전국시대부터이고 역경이라는 이름은 후대 사람들이 주역을 경전으로 받들면서 나온 이름이다. 그렇다면 선조들은 어떤 이유에서 주역이라는 두 글자로 책의 이름을 삼았을까? 먼저 역을 살펴보면 고대에서 역이란 글자는 점서에 대한 통칭이었다. 주례의 기록에 따르면 대복이
연산, 귀장 및 주역이라는 세 종류 역의 복서 방법을 권장했다고 한다. 앞에 연산, 귀장 두 종류의 역은 모두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고 오늘날엔 주역만 전해졌다. 그렇다면 왜 역이라고 했는가? 설득력 있는 주장은 역이 석적이란 동물을 모방해서 만든 상형 문자라는 설명이다. 고대 문자 중 역자의 사법으로 볼 때 이 설명은 타당하다. 석적이라는 동물의 이름은 몸의 색깔이 수시로 변화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것이 아마 점서를 역이라 부른 원인이다. 또 후대 사람들은 역에 삼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은 역의 뜻을 해석하는 작업에 속한다. 주자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자를 뚜루 미치어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주역이 우주의 모든 도리를 갖춘 책이라는 뜻이다. 또 하나는 주대의 이름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고대 문헌의 기록이나 고대 사람들이 책에 이름을 붙일 때의 관습으로 보면 후자의 견해가 합당하다. 고대에 섭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를 붙여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역이라는 두 글자는 주대의 점치는 책이라는 뜻이다. 주역을 그 내용의 구성으로 볼 때 기타의 서적과는 다르다. 일반 서적은 모두 편이나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역의 구성 단위는 궤로, 책 전체가 64궤다. 전국시대부터 주역은 상하로 나누어졌는데 상편이 전 30궤이고 하편은 나머지 34궤이다. 궤라는 이름이 쓰이게 된 데에는 여러 설이 있다. 어떤 전은 궤의 뜻으로 해석하여 궤상을 매달아서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한 것이라는 뜻으로 설명했다. 또 청대의 사람은 점을 쳐서 이를 땅에 써 효를 식별하는 것을 일러 궤라 한다는 학설을 제기했다. 효를 얻을 때마다 땅에 써서 기억하기 편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3효 또는 6효를 표시하여 한 궤가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궤자는 2개의 토자와 1개의 복자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주역 64궤는 8개의 기본궤가 2개씩 중첩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 8개의 기본궤가 8궤로 건곤, 진간, 감리, 태손이며 이것의 궤형은 다음과 같다. 주례에서는 8궤를 경궤라고 부르고 64궤는 별궤라고 부른다. 궤상의 기본 요소는 기, 우의 양획이다. 8궤는 모두 3획궤로 매 궤는 3중으로 구성된다. 주희는 주역 본의 속에 8궤 취상가를 기재하여 조학자들의 궤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 건삼현, 곤육단, 진양우, 간복환, 리중허, 감중만, 태상결, 손하단. 매 구마다 제일 앞에 글자는 궤명이며 뒤에 두 글자는 그 궤의 궤상에 대한 묘사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8궤는 3획궤인데 이것이 2개씩 중첩되어 구성된 64궤는 6획궤가 된다. 64개 가운데의 매 궤는 모두 상궤와 하궤로 구분되는데 상궤는 외궤 혹은 외궤라 하고 하궤는 내궤라 한다.
쌍화궤가 같은 궤는 64개 가운데 8개뿐이다. 이것은 같은 경궤가 중첩되어 형성된 것이므로 원래의 경궤의 이름을 그대로 부른다. 예를 들면 건하, 건상의 건궤, 감하, 감상의 감궤 등이 그것이다. 나머지 56개의 쌍화궤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궤명도 다르게 불린다. 예를 들어 건하, 곤상의 태궤, 곤하, 건상의 비궤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64궤의 출현은 주역을 구성하는 기본틀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64궤 중에 매 궤는 모두 궤상, 궤명, 궤사 및 효사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건궤를 보면 건, 원형, 이정. 맨 처음에 6개의 부호로 이루어진 것이 궤의 궤상이다. 이것은 삼획으로 이루어진 2개의 건궤가 중첩된 것이다. 궤상 중 6획, 즉 6효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면서 초효, 2효, 3효, 4효, 5효, 3효로 구별된다. 궤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양과 음의 2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대략 전국시대부터 양은 구로, 음은 육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모두 양으로 구성된 건궤 6효의 명칭은 아래에서부터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삼구라 한다. 궤상이 궤의 첫머리에 위치한 것은 각 부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면서 궤 전체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 뒤의 문자는 궤상에 대한 설명이다. 궤상 뒤에 있는 건은 이 궤의 궤명이다. 원형이정은 이 궤의 궤사로 궤의 기본 특징을 말한다. 궤사는 본래 단사라 불렀으나 당나라 이후에 궤사로 바뀌었다. 궤사 다음 부분이 효사이다. 효사마다 그 앞에 효제가 있다. 한 궤는 6교로 되어 있으므로 효사도 6개다. 효사는 한 효의 내용과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궤 초구의 효사는 잠룡, 물룡인데 오구 효사는 비룡, 제천, 이견, 대인인 것과 같다. 주역의 64개 중 오직 건궤와 공궤만이 양과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양궤의 내용에는 용구와 용육이라는 2개 양이 더 있다. 용구와 용육의 뒤에 나오는 문자는 어떤 구체적인 한 효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역에 점치는 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효사라고 할 수 없다. 건과 곤 양궤 외의 62개의 궤상은 모두 양과 음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위치와 수량이 다를 뿐이다. 각 효의 호칭은 그 성질과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건과 곤궤의 6효의 호칭보다 복잡하다. 예를 들면 준궤는 아래로부터 초구 6이 63, 64, 95, 36이라고 하며 태궤는 초구 92, 93, 64, 65, 36이라고 한다. 주역은 64궤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기에 맞게 64개 조목의 궤사가 있다. 한편 주역에는 상도 있고 문자도 있어 그 내용이 특수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 책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주역은 주대의 점서인데 여기에는 이미 이 책에 대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주역은 주대의 복리 또는 무인 등이 관장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좌정과 국어 가운데 주역에 대해 언급한 곳은 22곳인데 그 가운데 16곳이 인사의 길흉을 점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율 역시 춘추시대 사람들이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이후에 역전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이것은 후대 사람들의 주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일 뿐 주역 본래의 모습과는 달랐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역을 의리를 논하는 책, 즉 천도 및 인사의 교훈을 설명하는 책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어떤 자는 주역을 역사서로 여기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주인은 주자 어류에서 역은 본래 복서의 서적이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설명이다. 주역이 점서였다는 것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예상이 모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두 개의 부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해진 방법을 거쳐 궤상을 얻은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기륭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궤효사 역시 주로 기륭의 작용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역의 궤효사는 모두 기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점수로서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역 속에는 수많은 생활의 지혜가 녹아 있으며 이는 당시의 생활 수준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들이 바로 주역이 점점 점서의 모습에서 벗어나 철학서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주역의 철학적인 세 가지 사상을 보도록 한다. 첫째, 자연현상과 인사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립적인 것은 상호 순환한다는 것이다. 음과 양이 교차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 후대에 영향을 미친 처세와 일의 처리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역경에서는 겸비를 숭배했다. 64개 가운데서 단지 겸괴만이 괴사에서 효사에 이르기까지 전부 길리로 유지되어 있다. 겸괴의 괴사는 겸손하여 형통하다는 것이다.